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독수리 날기 영상에서는 베트남의 어두운 면모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부터 독특하고 놀라운 문화적 관습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매혹적인 나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면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역사. 베트남의 역사적 서사는 지리적 특성과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한 점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벤랑 왕국 이익이훈 왕조 기원전 2879년석이 938년 리 왕조와 쩐 왕조와 같은 베트남 왕조의 부상은 독립된 국가의 발전과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많은 문화적 전통의 창조를 의미했습니다. 13세기 몽골의 침입에 대한 저항 중 쩐 왕조의 1188년 박당강 전투에서의 승리는 베트남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간주됩니다. 응구엔 왕조 1852 욱사이보는 베트남 역사상 마지막 봉건 시대를 대표하며 이 시기의 국가는 시그니피컨트한 확장을 경험했지만 내부적인 갈등과 외세의 압박에도 직면했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는 독립을 위한 긴 싸움을 촉발시켰습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1946총 초소살은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식민지 지배의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국가가 공산주의 북부와 반공주의 남부로 분단되면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 이는 냉전 시기의 중요한 갈등이었습니다. 전쟁은 1975년에 사이공이 함락되며 끝났고 그 결과 베트남은 공산주의 정부에 재통일되었고 이후 경제적 고립과 회복 노력의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여파, 에이전트 오렌지. 베트남에서 에이전트 오렌지의 영향은 단순한 역사적 추석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수십 년 후에도 계속해서 베트남이 씨름하고 있는 온고잉 비극입니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미국군이 적의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숲을 제거하고 농작물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제초제로 고도로 독성인 다이옥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메콩 델타, 꽝찌, 그리고 기타 밀림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사용은 심각한 환경 피해와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환경 파괴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었습니다. 숲은 파괴되었고 야생 동물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생물 다양성이 상실되었습니다. 한때 비옥하고 농업에 사용되었던 땅은 독성이 강해져 농업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를 땅에 의존했던 지역 사회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이미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에서 식량 불안정이 심화되었습니다. 건강에 미친 영향은 깊고 비극적이었습니다. 다이옥신 노출로 인한 출생 결함을 넘어서 베트남 인구는 암, 신경장애 및 기타 만성질환의 증가한 비율에 직면했습니다. 베트남 적십자는 300만 명이 에이전트 오렌지와 관련된 질병에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하며 건강 영향은 후속 세대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대상은 노출된 부모의 자녀들로 그들 중 다수는 입술 열상, 사지결손, 신경학적 장애와 같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국제 파트너와 옹호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건강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오염된 땅 복원과 피해 지역 사회에 대한 치료 제공을 포함한 청소 프로그램과 보건 의료 사업에 기금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여 완전한 회복에는 세대가 걸릴 수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만성적인 질병과 제한된 보건 의료 접근으로 인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환경 보건 외에도 베트남은 에이전트 오렌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센터, 보건 서비스, 피해 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현대적 발전.
베트남은 지난 몇십 년간 놀라운 경제 변화를 겪으며 그 사람들의 회복력과 창의성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이 나라는 광범위한 빈곤, 단절된 인프라, 그리고 소련 지원에 크게 의존하던 농업 부문에 직면했습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베트남은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고, 이는 정부가 경제 전략을 재고하고 개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6년의 도이모이 노이모이 개혁은 베트남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으며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지향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알렸습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는 민간 부문의 성장, 무역 자유화, 외국인 직접 투자의 FDI의 문을 열었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전자, 섬유, 신발 등 주요 산업들이 베트남 경제의 기둥으로 떠오르며 삼성, 나이키, 인텔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세워 국가의 빠른 산업화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베트남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회원국 자격은 베트남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고 투자 유치를 하며 국제무역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 주요 경제 강국들과 수많은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들은 베트남이 수출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세계와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도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베트남은 빈곤 감소, 보건 의료 접근성 개선, 그리고 기대 수명의 향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베트남은 그 인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인 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개혁과 국제 협력을 통해 사회 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미래는 밝고 국가가 계속해서 현대화되고 글로벌 경제의 통합됨에 따라 그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관광과 속임수, 로맨틱 사기. 베트남의 번성하는 관광 산업은 특히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푸꾸옥과 같은 인기 있는 해안 지역에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기 중 많은 것은 비교적 무해하지만 다른 일부는 속지 않은 관광객에게 심각한 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사기 중 하나는 소위 설탕 아빠 슈가데디띠 사기입니다. 이 사기에서 여성들은 종종 배서 일하거나 온라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객과 연결되어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여성들은 대개 개인적인 이야기나 어려움을 공유하여 동정심과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관광객이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여성이 개인적인 긴급 상황을 돕거나 가상의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는 등의 거짓된 이유로 돈을 보내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기의 피해자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배신감, 혼란, 좌절감을 자주 보고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재정적, 감정적 피해를 입으며 종종 사기를 인식하기까지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의 지역 당국과 관광기관들은 이러한 기만적인 전술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관련 위험에 대해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특히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돈에 대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신중을 기울일 것을 권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정부 기구, NGO와 지역사회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사기의 근본 원인인 빈곤, 기회의 부족, 그리고 개인들이 생계를 위해 기만적인 전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매치기, 베트남에서의 소지품 도난. 소매치기는 전 세계 많은 관광지에서 불행히도 현실로 존재하며 베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와 같은 도시의 붐비는 거리에서는 특히 시장, 교통허브, 관광 명소 근처와 같은 혼잡한 지역에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둑들은 종종 관광객들이 길거리 상인들과 상호작용하거나 탐험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를 이용해 도난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자주 두 사람 이상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하며 한 명은 대화를 시도하거나 특별 거래를 제안하는 동안 동료들은 은밀하게 귀중품을 훔칩니다. 소매치기는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하노이의 호황기엠 호수와 호치민시의 부이비엔 거리와 같은 유명한 관광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붐비는 시장을 방문할 때 특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도난 방지용 배낭이나 돈 벨트를 사용하는 것도 귀중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이나 전자기기와 같은 비싼 물품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면 관광객들이 쉽게 목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이러한 사건을 줄이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고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 베트남의 교통 시스템은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공합니다. 수백만 대의 오토바이가 언제든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오토바이 문화는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경제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멧 착용이나 빨간불 준수와 같은 교통법규의 엄격한 시행 부족은 베트남의 높은 사고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교통 흐름이 매우 혼잡할 수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거의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가 혼합되어 만들어내는 혼란스러운 환경은 많은 방문객들이 헤쳐나가기에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보행자에게는 길을 건너는 것이 위협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거의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건너는 안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걷는 동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헬멧 착용을 촉진하고 교통법규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도로를 건널 때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역 지형에 익숙한 현지 운전사를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여전히 베트남에서 시급한 문제로 이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베트남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주요 출발지, 경유지, 그리고 목적지 국가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의 가나다난 지역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집단, 특히 여성과 아동은 종종 더 나은 직업 기회나 해외에서의 향상된 생활 조건을 약속하는 인신매매범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들은 종종 강제노동, 성착취 또는 불법 입양 네트워크에 팔려가게 됩니다. 내부적인 인신매매 외에도 베트남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은 국가에서 인신매매된 피해자들이 다른 아시아 지역이나 그 외 지역으로 향하는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건설, 농업, 가사노동 등 산업에서 착취당하거나 성매매에 강제로 얽히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법률 강화를 비롯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인신매매에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패, 인식 부족,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미비는 이 심각한 문제를 지속시킵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 NGO, 국제기구, 그리고 지역 당국은 인신매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쉼터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인신매매범들에게 속지 않도록 교육을 촉진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인식을 높이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은
이 지역에서 인신매매와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활기찬 나라이지만 관광객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사기와 소매치기에서 인신매매와 교통사고 위험까지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은 여러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 나라가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빛을 비추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실수하거나 무언가를 잘못 이해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